우리는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로 부모의 사랑을 미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강도가 모든 손가락에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삶의 궤적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장남 위주의 편애 혹은 유독 입안의 혀처럼 구는 특정 자식에게만 쏟아부은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다른 형제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멍자국을 남깁니다. 문제는 이 불균형한 사랑의 대가가 부모의 노후라는 가장 냉혹한 성적표로 돌아올 때 발생합니다. 사랑과 지원을 독식하며 자란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거대한 부채감에 눌려서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소외되었던 자식은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부양의 의무 앞에서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며 망설이게 되죠. 결국 나이든 부모를 서로에게 떠미는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불효가 아니라 부모가 생애 전반에 걸쳐 뿌린 차별이라는 씨앗이 독초로 자라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가족 내의 공평함이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책임을 다하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 그는 평생 인류애와 평등을 외치며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가정사는 차별과 편애 그리고 반목으로 점철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톨스토이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그는 자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공평하게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자식은 총애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철저히 배척하며 집안 내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톨스토이가 자신의 막대한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특정 딸에게만 독점적인 권한을 넘기려 시도하면서 가문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자식들은 누가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인지, 누가 더 많은 사랑과 유산을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수십 년간 서로를 증오하며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사랑의 차별이 형제들을 동지가 아닌 경쟁자로 전락시킨 것이죠. 이 차별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가족들의 갈등을 견디다 못한 톨스토이가 한겨울에 가출하여 이름 모를 간이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둘 때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것보다 서로를 비난하고 유언장의 향방을 따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공평한 아버지의 그림자가 결국 가족의 몰락을 가져온 셈입니다. 톨스토이 가문의 비극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모가 자식 사이에 서열과 차별의 칼날을 들이미는 순간 그 집안의 평화는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을 말이죠. 자식들이 부양을 미루는 이유는 단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공정함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장남 우선주의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나머지 자식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이러한 차별은 자식들에게 극심한 만성적인 수치심과 형제 간의 깊은 적개심을 심어주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드니 디드로는 가족 내의 불평등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 이렇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사이에 편견의 장벽을 세우고 특권을 배분하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으로 변한다. 공정함이 결여된 권위는 진정한 존경을 결코 이끌어낼 수 없으며 차별받은 자식의 가슴 속에는 부모를 향한 원망뿐 아니라 형제를 향한 평생 꺼지지 않는 시기와 복수의 불꽃이 남게 된다. 부모는 흔히 큰 자식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을 가문을 위한 전통이라 합리화하지만 소외된 자식에게 그것은 명백한 정서적 폭력이자 배제입니다. 사랑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혜택이 한쪽으로 쏠려 분배의 정의가 무너질 때 가족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경쟁과 상처의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노부모 부양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미루는 현상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나 불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불평등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서적 정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정성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대해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혈연이라는 굴레만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사랑은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공평한 사랑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훗날 그 자식에게서 공평한 헌신과 희생을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모순이다. 장남에게는 모든 경제적 지원과 기대를 쏟아붓고 나서 정작 부양의 짐을 나눌 때가 되면 형제들이 똑같이 n분의 1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잣대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미루지 않고 기꺼이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지게 하려면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하는 내내 기회의 공정함과 정서적 평등함을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차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부모의 단호하고도 정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특정 자식에게 과도한 지원이 흘러갔음을 인정한다면 남은 재산이나 정서적 에너지는 소외되었던 자식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밀턴은 정의로운 분배가 가져오는 질서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질서와 평화는 힘센 자에게 더 많은 힘을 보태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소외된 자의 잔을 채워줌으로써 전체의 수평을 맞추는 데서 온다. 가족이라는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게중심을 다시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자식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누구는 더 받았으니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의 존엄성마저 훼손합니다. 부모가 공평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된 형제들이 모여 공평한 분담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부모의 과오를 넘어서서 진정한 장년으로 거듭나는 품격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현실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추상적인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합리적인 원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전에 자신이 자식들에게 베푼 물질적 지원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의 결혼이나 사업을 위해 이미 큰 금액을 지원했다면 남은 재산 상속에서는 다른 자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공평의 실천입니다. 자식들 역시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이 없으니 나도 안 하겠다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형제로서 부모님의 존엄한 노후를 똑같이 책임진다는 공동의 약속을 맺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확정하십시오. 공평한 의무의 이행은 오직 공평한 권리의 보장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차별받은 기억이 너무 커서 부모를 대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면 이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인격의 단호함과 실존적 결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불이하게 대했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비겁하고 불의한 자가 될 필요는 없다. 부모의 차별이 그분들의 인격적 한계였다면 당신의 공평하고 성실한 부양은 바로 당신 인격의 완성이다. 과거의 무례한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으로서 도리를 묵묵히 다할 때 당신은 비로소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주권자가 된다. 부모를 모시는 행위를 과거에 대한 보상이나 거래로 보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로 정의하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차별했으니 나도 미루겠다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영원히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가두어 둡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형제들과 부양 조건을 협의하고 당신이 맡은 분량을 공평하게 수행하십시오. 그 끝에 남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부채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떳떳함과 영혼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한국 가족관계의 가장 깊은 환부인 사랑의 차별과 그로 인한 부양의 회피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족은 공정함이라는 보편적 정의가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고받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정 자식을 편애하고 서열을 두는 낡은 전통은 당신의 노후를 가장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며 자식들의 우애를 영원히 끊어놓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공평한 사랑과 분배를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진한 과오와 차별에 매몰되어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것은 결국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함께 침몰하는 길입니다. 억울함은 대화로 투명하게 꺼내어 놓고 의무는 합리적인 숫자로 나누십시오. 공평하게 사랑받고 공평하게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집안에 정착될 때 상처의 대물림은 끊어지고 진정한 가족의 정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차별의 그늘을 벗어나 공평함이라는 밝은 빛 아래서 서로 존중하며 책임 있는 존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